연습 문제 12번. 11번이랑 6번이요. 연습 문제 6번, 11번, 12번. 3-1 5-3도 해주세요. 5-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입니다. 3-1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m, 세로의 길이가 4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고 그 화단의 둘레의 폭이 일정한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일정한 보행자 통로를 만들려고 한다. 보행자 통로의 넓이가 56제곱미터 이상 1mm 이하가 되도록 할 때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1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화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화단의 길이는요 가로가 6m, 세로가 4m입니다. 여기다 보행자 통로를 만드는데요 보행자 통로는 폭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이 x가 되도록 이렇게 보행자 통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보행자 통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보행자 통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지금 노란색은 각각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근데 폭이 x만큼이니까. 그런데 여기 기퉁이에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퉁이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간 통로랑 노란 통로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 넓이는 4x, 여기 넓이는 6x, 4x, 6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제곱이 4개. 그래서 보행자 통로의 넓이는 x제곱이 4개, 그 다음에 10, 여기 또 10 해서 20이죠. 플러스 20x 이 값이 문제에서는 56 이상 그리고 114 이하가 되겠죠. 보니까 모두 다 4의 배수죠. 그래서 4로 약분하겠습니다. 4, 5, 20 여긴 몇이죠? 14 그리고 114가 아니라 144. 그러니까 어? 114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잘못 쓴 거지. 36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입니다. 요게 1번, 그 다음에 중간을 섞어야 돼. 이렇게 해서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x제곱에 5x에 넘어오죠. 마이너스 14 넘어와서 플러스 14고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7과 2 크다 양 끝값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 2보다 큰데요. 길의 폭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음수는 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2번. 2번은 x제곱에 플러스 5x고요. 넘어가면 36이 음수되고 작거나 같다겠죠. 몇 하고 몇이지? 5니까? x 플러스 9에 x 마이너스 3가? 예. 그래서 사이값 마이너스 9에서부터 4까지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음수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통범위니까 당연히 공통범위는 2 이상 4 이하
이렇게. 그래서 2m 이상.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돼. 답은 2m 이상 4m 이하라고 한글로 써야 됩니다. x는 우리가 정한 거니까. 5-3번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려워. 184쪽에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5-3번은 2차 방정식에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는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할 건 이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를 fx라고 이름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값 찾아라야 방정식의 근이 x축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곳에 2보다는 작은 곳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근이라는 건 꼭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닐 수도 있다. 중근도 몇 개의 근이다? 두 개의 근이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판단하느냐? 첫 번째로는 판별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은 무엇 할 때 사용하느냐 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찾을 때 쓰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면 중근.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거는 대칭축입니다. 축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꼭지점의 x값을 얘기합니다. 요 꼭지점의 x값. 요 선의 이름이면서 여기에 있는 x좌표거든요. 꼭지점의 x값을 찾는 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축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거는 원래 그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식이야. 그래서 이거 외워서 쓰는데,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 a는 2차 함계수, b는 1차 함계수. 요게 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요 축이, 여기가 x값인데 요 축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축에 대한 이야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수값을 보는데요. 함수값은 숫자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자리, 요 마이너스 2라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y값, 여기를 2,f2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2 넣습니다.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 그런데 여기에서 f 마이너스 2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양수.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양수. 또 여기 오른쪽에 2가 정확하진 않지만 근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근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그러면 x에다 2 넣었을 때 y값 또한 양수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설계도를 짜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교점이 몇 개인가, 축의 위치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고 있는 숫자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가, 축의 위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y 값들은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 정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8이 몇의 제곱이더라? 루트 8이 몇이지? 루트 8 루트 8이 2 루트 2죠. 그래서 a 마이너스 2 루트 2 a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양끝값 작은 것보다 더 작고요 큰 것보다 더 크다 작은 수보다 더 작고 큰 수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축인데 요거는 우리가 축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식 자체야. 이식 자체 두 번째로는. 그럼 뿌리니까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a가 크고 2보다 작다니까 모두 다 2를 곱해줍니다. 모두 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a 4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값 f-2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4 2 해서 6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니까 2a 되죠. 그래서 2a 플러스 6 0보다 크다 a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f2 2 넣으면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2a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니까 사실 뭐 6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보다 작다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건 요거 공통범위 찾는 거야. 저기도 있지. 요거 떠줬어. 그러면 요 2루트 2가 루트 8인데 루트 8은 대략 2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색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여기 4 구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또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나가는 곳 여기 마이너스 3에서 a는 마이너스 2루트 2까지 다시 2루트 2 포함 3까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준다. 아주 귀찮죠? 여기 근해분리 단원이 아주 귀찮고 그 다음에 설계도도 자기가 직접 짜야 되고요. 매번 그런 상황입니다. 6번 세 개 풀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가겠습니다. 경우의 수 아마 너희 기은이 너희 맨날 자고 나쁜 어린이 아마 경우의 수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봤을 때 너희 잘할 것 같아. 경우의 수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 거기는 이제 뭐 내용이 막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말해 다 안 채워줘요. 자 이렇게 하려고 다. 어때? 완벽하지? 정말 완벽해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해를 각도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그래서 먼저 6번에서는 각각 풉니다. 첫 번째 식은요.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양끝 값입니까? 사이 값입니까? 사이값. 사이 값입니다. 한서. 한서요. 집중하고 있니? 야, 볼펜 엄청 잘 돌리네. 끝나고 나한테 전수해주고 가. 그럼 이따 6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 전수 좀 해줘.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선 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마이너스 7k제곱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네.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k. x 마이너스 7k x 플러스 k. x 플러스 k 0보다 크다니까 양 끝값인데 문제에서 k가 양수다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7k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양수니까 7k가 큰 수겠죠? 예. 그래서 크다 양 끝값, 크다 양 끝값은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더 크면 됩니다. 큰 것보다 더 크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과 요 식을 그리는데 문제에서 해를 갖도록 이잖아요. 해를 갖도록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 마이너스 5가 있고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색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을 그려. 그런데 2번을 그릴 때 요놈 첫 번째 걸 그리고 두 번째 걸 그릴 때 해가 생긴다는 건 꼭 두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될까? 아니. 하나라도 생기면 해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적어도 나와줘, 적어도.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림이 작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거나는 마지막에 어떠냐? 겹치는 부분.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답을 다 모은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서 공통 부분이 꼭 동시에 생겨야 되는 건 아니죠. 동시에 뭐가 성립해야 되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고 한쪽이라도 되면 되는 거면 이쪽이 되는 것과 이쪽이 되는 걸 그냥 다 모으는 거야. 두 개 차이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서로 엇갈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둘이 같은 자리면 같은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는 이렇게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 근데 하나는 색칠을 안 하고 이렇게 가.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걸까요? 안 생기는 걸까요? 안 생기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생기려면 둘 다 색칠이 돼야 돼요. 둘 다. 근데 하나만 색칠돼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둘 다 등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만 들어가니까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도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서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면 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등호 안 넣어야 돼. 요것도 등호 안 넣어야 돼. 그래서 요 놈을 풀면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니까 k가 5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죠. 이거나 또 여기는 풀면 k가 7분의 4보다 작다. 그러니까 k가 5보다 작은 수면 이쪽이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고 k가 7분의 4보다 작으면 이쪽이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럼 꼭 양쪽 다 생겨야 돼? 양쪽 다 생겨야 되니? 하나만 생기면 되잖아. 최소한.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답이냐? 겹치는 게 답이 아니라 더 범위가 넓은 게 정답이야.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보통은 겹치는 거 찾거든. 근데 겹치는 걸 이건 안 찾아. 어떠냐? 더 범위가 넓은 게 답이야. 그럼 왜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또는 이거나 여기는 답을 모은다야. 모은다. 요 모은다고 나중에 우리가 이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 합의 법칙이었습니다.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집합에서는 합집합. 여기는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이런 단어들 연속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연속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겹치는 부분 또는 동시에 성립하는 걸 찾는 건데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곱의 법칙. 경우의 수끼리 곱한다. 연속하여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행위는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면 되니까 어떠냐? 모은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5보다 작다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분의 4보다 작다가 있어. 그러면 겹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좀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양의 정수는 1, 2, 3, 4가 있겠죠. 1, 2, 3, 4. 11번,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이게 진짜 중학교 수학 그냥 풀면 되잖아. 보통이 고등학교 수학은 꼭 풀어놓고도 그다음 뭘 시켜. 그러니까 풀기 전에 꼭 뭐 이상한 걸 시켜. 그러니까 이게 수학도 해석이고 회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문자로 표현해 놓은 이게 글이야 글. 우리 글을 써준 거야. 소설이죠. 재밌다 소설. 석현아. 석현아 11번 소설 한번 읽어볼까? 자 11번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래. 두 개의 부등식에 공통되는 데를 찾아라 라는 소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공통되는 데를 찾아라니까 1번은 인수분해가 x-3의 x 플러스 1에 0보다 작대. 0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래? 사이값이래. 와 소설 지금 잘 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대. 그럼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식은 인수분해가 부등식, 특히 부등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문제를 못 푼대. 안 되면 분해 공식에 넣어야 된대. 그래서 x-1에 x-a 0보다 작다. 여기도 사이값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우리가? 근데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직은 못 그리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줬대. 뭐라고 했느냐? 만족하는 정수가 공통되는 해가 정수는 오직 하나 있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라. 정수가 하나래. 정수 한 개만 포함된대. 그래서 어떠냐? 하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하나는 정확하게 못 그리면 수직선에 그린데 수직선에 마이너스 2가 있고 3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러고 끝내버리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떠냐 하면 두 번째가 근이 몇이죠? 요거 몇입니까? 몇? 반드시 1에서 시작은 하죠. 그래서 1이 여기 있대. 1. 그래서 1에서 짠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1에서 올라왔는데 1은 해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1 말고 왼쪽으로는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공통 부분이 정수 하나가 생기려면 그림이 먼저 왼쪽으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자. 왼쪽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식이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더 작은 수여가지고 첫 번째로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A랑 X가 1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공통 부분의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그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될까 0이 될까? 무조건 0이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0이 공통 부분에 들어가려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지. 여기가 A래.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A가 딱 떨어진대.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잡히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등호 넣기야. 어디다 등호 넣을래? 이게 들어가야 돼. 어디다 등호 넣을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등호를 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만약에 등호를 넣는다는 건 A가 0과 같아지니까 X는 A까지 오는 거죠. A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된다는 건 요 그림이 오다가 0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떨어지면 그 자리는 빵꾸가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0이 공통범위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죠.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A에다 0을 쓰면 이 그림은 어떻게 돼? 1 포함 안 하고 0 포함 안 하고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공통범위라는 건 뭐냐면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공통범위라 그래. 그러면 만족하는 X값 안에가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너 0까지 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등호 빠져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까지 오면 어떨까?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구멍을 뻥 뚫려요. 그러면 공통범위가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그 안에는 0이 짠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빵 뚫렸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만족하는 정수는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넣는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림이 어떻게 가느냐?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간대. 어떤 경우냐 하면 두 번째로는요 1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대.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2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냐?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첫 번째 식이 3을 원소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공통범위에는 정수 2밖에 안 들어가요.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 A가 2보다 큰 쪽에서 시작되면 돼. 그러니까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도 공통범위는 정수는 2밖에 안 잡혀요. 3은 왜냐? 첫 번째 식이 안 가졌으니까 공통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원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판단해요.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건 또 그림이 2까지 와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그림이 2까지 와서 똥 떨어져 버리면 빵꾸 뻥 뚫리니까 2가 공통범위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지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등호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정답입니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나갔고 0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아이, 어렵다. 내가 만든 건 아니다. 나도 어려웠어 학교 다닐 때. 무슨 식 하나를 설명하는데 막 계속 따져. 여기 당연히 마지막에 그걸 계속 따지는 거거든. 등호 넣을래 말래를. 석현아 언제 일어날 거야? 응? 언제 일어날 거야?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그럼 이제 혹시 잠들면은 남는 거야. 만약에 잠들었는데 안 남고 싶으면 대신 자는 사람 한 명 찍어내.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는요 이런 도형, 특히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닮음을 이용합니다. 닮음. 자, 문제에서 12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 12. 자, 밑변대 높이 몇 대 몇입니까? 1대1 그렇죠. 1대1 대 루트 2짜리죠. 그럼 45도, 45도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직각 2등변 삼각형이. 자, 그런데 여기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P를 하나 잡는데 P를 하나 잡아. 그래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직사각형 PQCR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각각의 넓이보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찾으시오. 그러니까 어딘가에다 P를 그냥 하나 찍으란 얘기야. P.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요.
Q, C, R, A, B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QC의 넓이를 QC의 길이를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QC가 A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A죠. 근데 이 큰 삼각형은 밑변대 높이가 몇 대 몇? 막 발표하고 싶은 생각 안 드니? 몇 대 몇? 12 대 12는 1 대 1. 그러니까 밑변이 A면 높이도 A야. 그럼 이쪽은 밑변이 12-A니까 높이도 12-A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요 사각형의 넓이가 12-A에 A를 곱한 사각형의 넓이가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보다 각각 뭐 하네? 작대 크대. 그 두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부터 두 번째 줄까지 두 삼각형 APR과 PBQ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게 삼각형 요놈 2분의 1 A 제곱이나 12-A에 A 곱한 게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12-A의 제곱보다 각각 크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각각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거는 나는 안 풀 거야. 그럼 이제 푸는 거는 정리해서 이제 풀면 되니까. 자, 이제 경우의 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석현아, 문제 안 풀었네. 아, 그래? 안 풀고 싶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석현이 문제 푸는 거 보면 어려워서 안 푼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렵고 싶었지? 어렵죠. 아니야, 용서할게. 내가 뭐 화내거나 그러지 않을게. 솔직하게 말해줘. 어렵고 싶었지? 자, 이제 경우의 수를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원이 보면 경우의 수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열이 있고요. 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단원 명칭으로. 그러면 경우의 수는 그냥 모든 그냥 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 중에 세부적으로 순열이라는 건 어떤 동전이나 숫자나 이런 걸 배열하는 거야. 배열. 뽑아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조합은 뭐냐? 배열은 안 하고 뽑기만 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직접 찾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 직접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는 것 할 때 뭐가 있었느냐? 아까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우의 수에서는 경우의 수끼리 더하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하는 곱의 법칙,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을 만드는 경우의 수끼리 더할지 곱할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정확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합의 법칙 하면은 단어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는 이거나로 무엇 이거나 무엇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만들어지는 건 지훈아 말해. 할 말 있으면. 지훈아 할 말 있으면 손을 드세요. 자는 척하지 말고. 다들 할 말이 없네.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이고 그리고 모두 동시에 연속하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에서는 요 단어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하나의 주사위를 연속하여 던진다. 이런 것들. 그럼 경우의 수끼리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거기 우리 교재에 다시 189쪽을 한번 봐주세요. 189쪽에 수형도라는 게 있거든요. 수형도. 수형도는 뭐냐면 직접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까지 그림을 얘기해. 이거를 우리가 수형도라고 하는데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이거 직접 찾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거기에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걸 우리 순열 조합하면 거기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원순열이니 중복순열이니 중복 조합이니 다른 것들이 더 있거든. 그것들은 이제 차차 하나씩 배워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기 위한 기초로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부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단어는요. 첫 번째 마음가짐 뭔지 알아? 모르면 직접 찾는다. 끝장을 본다.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 의지만 가지면. 그러니까 여기 경우의 수는 문제 나오면 뭐랄까 안 되면 A4 용지 깨끗한 걸 준비한다. 그래서 직접 막 찾아버린다. 그러다 보면 요령이 생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 건데 일단은 우리 그 190쪽부터 내가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190쪽은 했니? 했지. 190쪽은 했죠. 19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은 안 했죠? 맞니? 자, 191쪽에서 거기 문제 보면 자연수 x, y, z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거기 보면 x, 2y 그리고 3z 는 10. 이것도 우리가 만족하는 순서상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찾거든요. 직접 찾는데 요 밑에다가 적어놔. 이렇게 개수가 큰 문자부터 계산. 개수가 큰 문자부터 정해줘. 개수가 큰 문자. 개수가 작은 것부터 정하면 예외가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무조건 개수가 큰 것부터 정하는 거야. 개수가 큰 거. 그러면 여기서 개수가 큰 게 누굽니까? 요 z값이죠. 그래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z값이 만약 1이라면 또는 z값이 2라면 또는 z값이 3이라면 물론 4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3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는 거야. 그리고 또는은 뭐라고? 또는은 더하기. 그래서 z값이 만약 1이라면 그러면 1을 넘겨. x 플러스 2y는 몇입니까? 7이라고요. 맞지? 자, 또는 z값이 2라면 넣어서 넘겨. x 플러스 2y는 몇입니까? 4죠. 마지막으로는 x 플러스 2y가 1이죠. 그런데 x랑 y는 자연수기 때문에 1 넣어도 3 넘어가죠. 그래서 만족하는 값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찾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누구부터 정하느냐? x부터 정해. x부터. 한번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x가 2였다고 생각해봐. 잘못했어. y부터 정해. y부터. 개수가 큰 거부터 해. 만약에 x부터 내가 잘못 정했어. x에다 2 넣는다고 쳐봐. 그럼 y 분수 나오거든. 근데 어떠냐? 개수가 큰 거부터 정하면 분수나 이런 게 더 나올 가능성이 적어져.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y가 1이면 5. 2면 몇이죠? 말 안 해줄 거고. 3이면 몇이죠? 말 안 해줄 거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또는 y가 1이면 몇이죠?
쉬는 시간 까먹을 거고. 2면 몇이죠? 0.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또는 한 가지. 그래서 답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개수가 큰 값부터 정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